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일커입니다. 오늘은 일단 컴퓨터 조립 세팅 그리고 점검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학생이 사용을 할 거고요. 게임도 조금 한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임 한다 이런 얘기는 없었고, 기존에 원래 AS 하려고 컴퓨터를 입고했다가 사양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요, 낮아서. 그래서 PC를 그냥 구매하신다고 해서 선택을 하셨어요. 사양은 라이젠 3600이고요. 메모리 8기가 2개 16기가고, 그래픽카드는 GTX 1660 슈퍼 장착을 했습니다. 보드는 B450 박격4 맥스 사용을 했고요. 지금 세턴 케이스인데, 이 앱코의 세턴 케이스 오랜만에 보네요. 우리 학생이 이 케이스를 딱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기 마음에 든대요. 메쉬고 LED도 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얘도 또 오랜만에 쓰네요. MSI 게이밍 X 트윈 프라우저 7 그래픽카드고, 얘 같은 경우 옆에 사이드에 RGB LED 불 들어오고, 쿨러 사이에 LED 불이 4군데 들어오고 있죠. 지금은 세팅 끝나고 나서 마무리 출고 전에 테스트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랭 쿨러 CPU 발열 테스트 하고요. 보통 저희가 출고될 때 많이 테스트 하는 거거든요. 시네벤치 돌렸는데 어딨지? 시네벤치 R2.3 버전으로 테스트를 하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네벤치가 2.0에서 2.3으로 변경이 됐고, 변경되고 나면 한 10분 정도 돌립니다. 10분 정도 부하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테스트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3D 마크도 지금 테스트 완료했고요. 지금 보시면 이 스킨이 이번에 바뀌었어요. 보니까 얼마 전부터 결과값 그 스킨이 변경됐습니다. 이렇게 스타일이 바뀌었고, 기존보다는 훨씬 보기 편한 것 같고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보면은 평균값도 나오고, 지금 내 점수 14,727점인데 에버리지 평균값 14,554점, 베스트가 16,000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결과값을 보기에 기존보다는 훨씬 더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메모리를 3200으로 기본 오버를 해놨어요. 기본 메모리 오버클럭을 3200으로 해놨기 때문에요. 지금 제가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테스트 했는데, 확실히 메모리 오버를 하면 그래픽 스코어 점수도 좀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3200으로 램 오버를 했기 때문에 메모리 테스트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메모리 테스트 TM5 그리고 램 테스트 프로 두 가지로 메모리 테스트 해놓고 이 제품은 출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조립 세팅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출고할 때는 요 정도 테스트까지는 다 진행을 하고 출고를 합니다. 근데 조립대행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테스트를 못하는 경우는 있어요. 가끔 이제 고객분들께서 기다리시거나 해서 바로 가져가시려고 기다리실 때, 그럴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여학생이 좋아할 것 같아요. 기존에 펜티엄 듀얼 쓰다가 또 이렇게 라이젠 3600 요 정도 사용하면 체감으로 느낄 때도 확 달라질 거예요. 자, 이번 거는 저번에 AS 받고 남은 파워 서플라이, 그 다음 케이스를 가지고 세컨 PC를 만들 거예요. 기존에 또 고객분께서 또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CPU 이런 게 기존에 사용을 하고 가지고 있던 제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가져오셨어요. 보면 얘는 쿨러가 녹투아 쿨러예요. 벌써 덩치 큰 쿨러. 보드는 에즈락 Z97, G97 익스트림 4. 그리고 메모리도 보니까 4개나 꽂혀 있어요. 이게 몇 기가짜리지? 8기가 4개 꽂혀 있네요. 이런 거를 집에 그냥 보관만 하고 있다라는 게, 사용하셔야죠.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저도 안 꺼내봤는데 박스채 이렇게 담아가지고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게이밍 믹스. 요거 아마 똑같은 모델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1080 들어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고객분이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습니다. 아, 그리고 파워 테스트하기로 불량인지 아닌지 확인도 좀 해야 돼요. 얘도 제가 아직 켜보지 않았거든요. 고객분은 가져오셨는데 진짜 뭐 이상 없는 제품인지 아니면은 뭐 이상 있는 제품인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얘도 좀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럼 장착을 할 거고 2.5 SSD 250GB 하고 2테라 이제 저장용 서브 하드 2테라 주문해서 2테라 제품도 장착을 합니다. 저는 그때 AS 받으실 때 케이스 교체하고 나면은 이 케이스 중고로 파시려고 그러시나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다 이렇게 세컨 PC로 사용하시려고 미리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청소부터 하고요. 얘 뜯어서 써멀 컴파운드도 다시 발라야겠죠. 하고 하나하나 진행을 해봅니다. 네. 자, 부품들 하나하나 재조립 케이스에 완료했습니다. 확실히 작업할 때는 장갑을 껴야 돼요. 오른손 장갑을 안 꼈다가 피 봤습니다. 아파. 그래서 여러분도 케이스 조립하고 부품들 만지고 할 때 전체적으로 더 날카로운 면들이 있으니까 꼭 안전장갑을. 이 해당 시스템 CPU는 인텔 i7 4790K라는 모델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객분이 이제 세컨 PC로 사용하실 재조립 건 완료됐고요. 또 이렇게 수냉 쿨러 없이 공냉 쿨러만 달아놓고 또 이렇게 보니까 내부도 또 이렇게 막 꽉 차 보이진 않아요. 기존에 수냉 쿨러 달려있을 때하고는 확실히 또 분위기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얘는 소음이 좀 많이 나요? 이 앞쪽에서 소음 나요? 네, 한 1년 됐는데 어이구. 이게 부팅이 끝나고 나면 잘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추워서 아마 이동간에 온도차 때문에 더 할 수도 있어요. 겨울에 원래 소음이 더 많이 나거든요. 아니, 부팅 끝나면 좀 괜찮아져요? 잘 안 나긴 하는데 일단 뭐 케이블 선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꼼꼼하게 하셨네. 그래서 텐션이 안 돼요. 이게 그냥 잡아 끊으면 그 선이 다 끊어질 것 같아요. CPU 쿨러를 일단은 그럼 전면 팬부터 좀 작업을 좀 하죠. 그래서 청소를 살짝 좀 할까요? 네. 청소 앞에를. CPU도 안 물어봤네. CPU 몇이에요? 6,500. 아, 6,500. A21 해머 케이스거든요. 네. 이 케이스에도 제가 일반 공냉 쿨러를 달았던 기억이 있어요. 제 기억에 달았던 걸로 기억이 나니까 아마 될 거예요. 주 목적은 CPU 발열을 줄이려고 쿨러를 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어떤 분들은 약간 이제 퍼포먼스 때문에 끼시려고 하는 분도 가끔 계세요. 네. 불도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네. 예. 얘는 보드 드러내고 해야 되겠네요. 공간이 너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 뭐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딱 두 개죠. 뭐 온도 떨어뜨려서 쓰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뭐 불 들어오고 뭐 LED 뭐 퍼포먼스 그런 거 때문에 겸사겸사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단은 거의 대충 다 끝났고요. 한번 켜보고 뒷뚜껑 닫죠. 그 소리가 1년 들으니까 아, 그 아까 팬 소리요? 네, 참으면서 그냥 썼는데 겨울 되면 날씨가 추워지면 점점 소리가 더 커졌을 텐데요. 네. 지금 제가 CPU 벤치마크 시네벤치 돌리고 있거든요. 네, 요거 금방 끝나요. 네. 그래서 온도 최고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많이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다 그냥 온도 뭐 사실 뭐 충분합니다. 어떤 네.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하실 수 있어요. 요정도 CPU 6500에 무슨 이런 공랭 쿨러 다냐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네. 예, 온도 최고 온도 지금 37도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아, 아니에요. 네. 어차피 겸사겸사 하시는 거니까요. 네, 네. 예, 예. 자, 이번에는 부품들 테스트입니다. 사용자분께서 이렇게 부품을 챙겨가지고 오셨어요.
가급적이면 시스템 자체를 가져오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하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가져오실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CPU가 들어있는 것 같고요. 저도 아직 개봉은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고, 일단 먼저 보드 같은 경우 증상을 말씀드려야 되는구나. 증상이 이 시스템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을 때 사용하다가 아니면 테스트 도중에 셧다운 증상 나가버린다 그래요. 셧다운 증상이 발생을 해서 과연 진짜 이 시스템 메모리, CPU, 보드 이쪽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좀 해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져오셨고요. 제가 고객분한테 안내를 해드렸는데 일단 CPU 소켓 커버 없이 이렇게 가져오시면 CPU 팬이 이 핀들이 손상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커버 없이 이동을 하면 잘못하면 핀들이 휩니다. 요 점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보드는 막시무스 에펙 제품이네요. 보드 불량이라면은 이제 사설업체, 메인보드 사설업체에서 에이스를 받으실 계획이라고 하세요. 이 해당 막시무스 제품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마 직구하신 것 같고 사오실 수도 있고 같은.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AS가 안 돼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 고객분한테 안내를 해드렸긴 했는데 SSD 같은 경우에 이제 M.2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삼성 970 에보 지금 NVMe 제품을 쓰고 계신데 딱 보시면은 느껴지시나요? 이쪽으로 쳐졌죠. 밑으로 휘었죠. 이 장착을 잘못 하셨어요. 제가 이것도 안내해 드렸는데 이 M.2 육각 위에다 놓고서 나사를 조여야 되는데 이 M.2 육각을 풀러서 이걸로 조이셔 가지고 얘가 살짝 바닥으로 내려오면서 휘었습니다.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네요. 많이 휘었네요. 이렇게 육각 위에다 놓고 나사로 요게 맞죠? CPU는 i7 8700K 제품이네요. 자, 고객분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시스템들을 장착을 해서 막 켜봤는데요. 반응을 안 하네요. 작동을 안 합니다. 보드 자체가 뭐 셧다운을 떠나서 뭐 작동을 하고 있지 않아요. 증상 먼저 보시면요. 일단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이 계속 안 돼서 제가 메모리 탈거하고 삼성 메모리로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도 슬롯 변경 다 해봤습니다. 동일하고, 그리고 그래픽카드도 교체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증상을 보면 자세히 들어보시면 보드에서 비품이 삑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반갑게 바이오스 화면이 진입이 돼요. 날짜는 제가 바이오스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뭐냐면 그래픽카드에서 화면이 나가지 않아요. 내장 그래픽카드 지금 HDMI 연결을 했는데 내장 그래픽카드 메인보드 쪽에서 신호가 나갑니다. 그래픽카드 인식 작동이 안 돼요. 일단 여기까지고요. 제가 또 테스트 다시 작업할 거는 CPU 탈부착 다시 해볼 거고요. 쿨러도 지금 저희 테스트 쿨러 이거 말고 초코파이 쿨러로 교체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정도 테스트 마무리 됐고요. 사실 이 제품 입고 하셨을 때 제가 진짜 장시간 동안 테스트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큰맘 먹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뭐 아쉽지만 빨리 끝나네요. 지금 CPU 탈부착 그리고 우리 기본 쿨러 인텔 초코파이 정품 번들 쿨러로 교체해봤고요. 그래픽카드 1050 OC GTX 1650 슈퍼
3가지 그래픽카드 슬롯 1, 2, 3, 4 다 바꿔보고 테스트해보고 장착해봤을 때 똑같습니다. 그래픽카드 인식하지 않아요. 가끔씩 CPU 접점 불량 아니면 CPU 불량 아니면 소켓에서 CPU 접촉 불량으로 인해서 그래픽카드 슬롯이 죽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고요. 지금 한번 다시 마지막으로 켜보면 삑하는 소리 아주 작게 들립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픽카드 반응 없고요. 화면 없고 여기서 그래픽카드를 4장으로 연결을 하면 화면 올라오죠. CPU i7 8700K 인식되고요. 메모리 지금 게임 메모리 8기가 2개 16기가 올라오고 일단 접수하실 때 보드가 불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셨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사용자분도 이제 판단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또 셧다운 된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메인보드 사설 수리점으로 한번 가기 전에 저희 쪽에 한번 중간에 거치신 거예요. 저희 쪽에서 한 번 더 받아보고 메인보드 사설 수리점으로 가려고 저희가 내일 모레 정도 사이에 테스트 CPU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 테스트 CPU 들어오면 8세대, 9세대 CPU 장착해서 한 번 더 혹시나 CPU 불량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고객분한테 안내 및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보드 불량, 보드 고장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메인보드 이 막시무스 사설 수리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고객분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또 부품들을 또 챙겨서 오셨어요. 케이스하고 보드하고 또 이게 부품 박스들하고 챙겨 오셨고 이렇게 뜯어본 거 봐서는 어느 정도 뭔가를 하시려고 하다가 안 됐던 게 아닐까 싶고요. 케이스는 PC방용, 예전에 이제 PC방용으로 나왔던 케이스 같고 이런 케이스들은 사실 하드디스크나 뭐 SSD나 뭐 이런 거 장착할 여유 브라켓 그런 가드가 별로 없어요. CD롬도 없고. 근데 결론은 일단은 뭐가 문제냐면 보드가 일단 문제예요. 말씀하실 때 여기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핀들이 몇 개 부러졌습니다. 소켓이 핀들이 부러졌기 때문에 중고래도 보드를 구해서 교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고객분께서 일단은 중고보드로 좀 바꿔달라고 부품들을 가져오셨어요. 기존에 사용하셨던 건 에즈라 G77 프로 4-M 메인보드고 CPU 핀들이 부러졌고 그래픽카드 먼지 청소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SD CPU네요. CPU가 i5 3570K 이거는 메모리 같죠? G스킬 메모리 이거는 그 다음에 CPU 쿨러 그리고 파워 일단 청소를 좀 해야 되겠네요. 청소를 좀 하고요. 이 3570 장착될 수 있는 메인보드 중고 하나 장착을 해서 작동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고객분도 보드 교체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셨지만 만약에 보드가 멀쩡했다면 CPU 요 소켓은 항상 껴서 보호를 좀 해야 됩니다. 핀을 이렇게 오시면 멀쩡한 핀들도 다 휠 수가 있어요. 부러지거나.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청소를 좀 하고 오긴 했는데요. 청소하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이 부품들이 전부 다 이 케이스에서 다 사용을 하던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 공랭 쿨러 같은 경우에 달면 케이스의 뚜껑이 안 닫힐 것 같은데 아마 올라올 거예요. 뚜껑도 안 닫힐 것 같고 그래픽카드도 이게 라디에이터가 한쪽으로 휘어 있어 가지고 살짝 잡아드리긴 했는데 떨어뜨리셨나? 그래서 이거 동작들이 다 잘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또 걱정이 조금 앞서네. 예상한 대로 이 타워형 공랭 쿨러를 설치하면 뚜껑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뚜껑 열어놓고 쓰셨거나 아니면 쿨러를
뭐 다른 분이 사용하시던 거를 받아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그냥 단순 장착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테스트를 해가면서 장착을 해야 되네요. 하나가 자꾸 인식이 됐다 안 됐다 합니다. 자, 일단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됐고요. 메모리는 약간 트러블이 발생을 하긴 했었는데 또 지금은 또 잘 돼요. 8기가 아까 보니까 하나당 4기가씩에서 44 총 8기가고요. 예, 메모리 테스트 좀 하고, 그리고 또 뒷펜에서 소음이 좀 있어서 요 케이스 쿨러 80mm 얘도 좀 갈아야 될 것 같고, 요 사이드 공랭 쿨러에 지금 오바돼서 옆에 사이드 패널 지금 뚜껑을 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 고객분하고 또 상의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내부적으로도 공간이 조금 그래요. SSD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바닥에다가 놓고 사용을 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사용을 하실 것 같고, 이 앞에 있는 하드베이는 추가로 이제 고객분이 여기 기존에 하드가 또 있나봐요. 그래서 하드를 하나 장착해서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 전원 케이블 좀 빼달라고 하셔서 제가 좀 하나 빼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오버돼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 제가 고객분하고 상의 좀 한 다음에 뭐 쿨러, 그리고 여기 옆에는 어떻게 할 건지 뭐 그런 것도 상의하고 메모리 테스트 좀 돌려놓고 이제 출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아무래도 기존에 사용했던 게 아닌가 싶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함께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